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대규모 2차 전지 소재 생산 공장이 들어섭니다. 한중합작법인은 새만금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2,100억 원을 들여 2차 전지 전구체 공장을 오는 6월 착공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투자로 1,100여 명의 일자리 창출과 2조 1,000억 원에 육박하는 생산 유발 효과가 기대됩니다. 서동 생가터복원이 추진되는 서동 역사공원에서 백제시대 석축 구조물과 유고들이 발견됐습니다. 특히 땅을 파서 만든 석축 구조물은 저장고로 추정되고 이 저장고는 지금까지 국내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공기 배출용 통기구까지 갖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의 상흔을 간직한 군산 신흥동의 산동네가 예술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지역 예술가와 주민들이 함께 벽화를 그리고 전시공간과 극장을 만들었습니다.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에는 골목잔치를 열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4일 금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2차 전지 전구체 생산 공장이 들어섭니다. 한중합작법인은 오늘 협약식에서 제조 분야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2,100억 원의 투자 계획을 밝혔는데요. 1,100여 명의 일자리 창출과 2조 1,000억 원에 육박하는 생산 유발 효과가 기대됩니다. 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이곳 33만 제곱미터의 2차 전지 전구체 생산 공장이 들어섭니다. 한중합작기업인 GEM 코리아 뉴에너지 머티리얼즈는 24일 투자 협약식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我们很开心来新万金投资。新万金有着非常好的区位优势和良好的发展环境。今年签约了5万吨前期的材料只是一个开始，还有第二个5万吨、第三个5万吨、第 N 个5万吨。 투자 금액은 1조 2,100억 원. 새만금 제조 분야 투자로는 역대 최대 규모이며 지난해 새만금 투자 실적 전체보다 큽니다. 오는 6월 착공에 들어가 2026년 12월 완공되면 연간 10만 톤 규모의 전구체를 북미 양극재 공장에 수출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1,124명의 일자리가 생기고 2조 1,00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기대됩니다. 새만금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나아가서는 새만금이 2차 전지 특화 지역으로 성장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2차 전지는 충전을 통해 재사용할 수 있는 전지로 전기차의 핵심 부품입니다. 전기차 생산 급증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정부의 국가 첨단 전략 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전구체는 2차 전지의 용량과 전압을 결정짓는 양극재의 원료입니다. 현재 새만금에 둥지를 튼 2차 전지 관련 기업은 이번 투자 유치를 포함해 모두 11곳. 군산시는 연구개발 지원 등을 통해 추가 기업 유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지원, 인력 양성 등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2차 전지 산업이 군산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미래의 쌀로 불리는 2차 전지. 새만금이 대규모 투자 유치로 그 중심에 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N 김현준입니다.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의 기업 유치가 본물을 이루면서 국가산단 확대를 추진합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새만금 국가산단 확대 타당성 조사와 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입찰 공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번 용역은 이르면 다음 달 착수해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용역은 새만금 국가산단에 대한 기업 투자 증가에 따른 안정적 산업용지 공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됩니다. 한편 지난해 산단 입주 계약은 21건으로 지난 2013년 이후 누적 계약 건수 50건의 절반 수준입니다. 쌀이 과잉 생산됐거나 쌀값이 일정 폭 이상 떨어졌을 때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어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표결 결과 참석 의원 277명 중 찬성 169표, 반대 90표, 기권 7표로 최종 가결됐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3%에서 5%를 넘거나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에서 8% 이상 하락할 때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는 다시 의결을 거쳐야 하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가 정부의 신동진벼의 공공비축미 매입 제한 방침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전라북도 시군의장협의회는 신동진벼는 소비자가 뽑은 12대 브랜드 쌀에 가장 많이 선정된 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부의 일방적 결정으로 돈의 변동과 피해가 크게 우려되는 만큼 신동진벼 수매와 보급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북도와 군산시가 군산형 일자리 참여 기업과 공동 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전북도 군산시는 군산형 일자리 참여 기업인 명신, 대창모터스, 코스텍과 공동 근로복지기금 조성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2027년까지 35억 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각각 5억 원을 내고 정부 사업에 응모해 국비 11억 5천만 원을 마련하며 참여기업은 13억 5천만 원을 출연할 방침입니다. 기금은 참여기업 노동자에게 1년에 60만 원씩 명절과 여름휴가 격려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서동 생가터 복원이 추진되는 서동 역사공원에서 백제시대 석축 구조물과 유구들이 발굴됐습니다. 특히 석축 구조물은 땅을 파서 만든 저장고로 추정되는데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던 공기 배출용 통기구까지 갖춘 걸로 조사됐습니다. 익산시와 문화재청은 유적 보존과 활용 방안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최정우 기자가 발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직사각형으로 땅을 파서 만든 두 개의 저장시설. 길이 4.9m에 너비는 2.4m, 높이는 2.3m로 내부에는 석재를 쌓아 벽을 만들었습니다. 백제시대 때 만들어진 것으로 발굴 당시 과실과 열매 흔적이 검출돼 저장고로 활용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저장 공간부터 땅 표면까지 50cm 간격으로 뚫린 3개의 돌출구는 지금까지 국내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공기 배출용 통기구입니다. 이처럼 통기구가 설치된 것은 저장고 안에 더워진 공기를 밖으로 자연스럽게 배출해 내부 온도를 낮추기 위한 공법이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저장고 안에서는 익산 왕궁리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과 같은 벼루 조각과 낮은 굿다리가 달린 작은 그릇, 도장을 찍은 기와 등도 나왔습니다. 특히 백제시대 저장고는 왕도였던 공주 공산성과 부여 광북리 유적 등에서만 확인됐지만 익산에서도 이 같은 구조물이 나온 만큼 백제 왕실 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유적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두 개의 저온 저장고가 발견됐는데요. 가장 큰 특징은 이 공기의 순환 원리를 이용해서 축조되었다는 점입니다. 문화재청과 전북문화재연구원은 서동 역사공원 조성부지 발굴 조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7월부터 이뤄진 발굴 조사를 통해 백제시대 저장고 외에도 조선시대 기와 가마 등 16개의 유구가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추가 발굴이 진행되면 더 많은 유적이 발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익산 지역에는 왕궁, 왕릉, 관방 그리고 사찰 유적 등 백제 왕도 유적이 잘 남아 있습니다. 이번 이 유적 주변 조사를 하게 된다면 아마 이러한 왕도 유적과 더불어 매우 의미 있는 유적이 발견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추가 발굴을 위해 앞으로 서동 역사공원 정비 사업에 대한 계획 변경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익산시는 13만 7천 제곱미터 부지에 오는 2024년까지 194억 원을 들여 서동생가 복원과 전망대 및 방문객 센터 건립 등에 나선 상태입니다. 앞으로 문화재청과 협의를 거쳐 유적 활용 방안 등이 접목될 계획입니다. 현재 지금 서동생가터 정비 사업을 진행을 위해서 발굴을 하고 있는데 발굴 결과에 따라서 일부의 정비 수정이 필요한데 그 부분은 문화청과 협의해서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동 역사공원 정비 사업 현장에서 발굴된 백제 석축 구조물을 비롯한 다양한 유구와 유적들, 익산이 백제 왕도였다는 역사적 근거가 또다시 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KCN 최정우입니다. 익산형 근로청년수당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중소기업 근로자에서 중견기업 근로자까지 수당 지급이 가능해졌습니다. 또 소득 요건도 월 평균 급여 270만 원 미만에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로 완화됐습니다. 이에 따라 익산시는 현재 900여 명에서 1,400명까지 지급 대상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7일까지 신청하면 되며 월 30만 원씩 최대 3년간 지원됩니다.
익산시가 추진 중인 신중년 일자리 센터의 위탁 운영자가 오는 27일 선정됩니다. 현재 원광대학교와 사단법인 전북창업공유지원단 두 곳이 공모의 지원에 경쟁하고 있습니다. 선정이 되면 앞으로 2년간 신중년의 취업교육과 취업을 맡게 됩니다. 최종 선정은 27일 익산 모현동 통합전수관에서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군산시 민간 위탁 사업에 대한 관리와 평가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군산시의회 윤신혜 의원은 제254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민간 위탁 평가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윤 의원은 민간 위탁 조례 적용을 받는 위탁 사업 37개 가운데 20곳은 의무사항인 사무 편람이 없고 21곳은 성과 평가를 하지 않았으며 평가 결과를 공개한 곳은 단 2곳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실한 사업별 성과 평가를 종합 정기 평가로 바꾸고 매년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군산을 찾은 겨울 철새 가운데 오리과 조류가 한 달 전보다 3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17일부터 사흘 동안 군산 철새 도래지를 조사한 결과 이달 군산을 찾은 겨울 철새 66,290마리 가운데 오리과 조류는 36,047마리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44,739마리와 비교하면 31.5% 줄어들고 한 달 전보다는 90.6%가 감소한 겁니다. 환경부는 본격적인 북상이 시작되면서 오리과 조류가 감소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안 변산반도 하선 모래사장에서 고래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부안 해경에 따르면 어제 오후 7시 12분쯤 하섬 주민 A씨가 신고했으며 길이 10m가량의 고래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해경은 고래 사체가 유실되지 않도록 고정 작업을 마쳤습니다. 현장 조사 결과 포획 등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멸종 위기종인 브라이드 고래로 추정됐습니다. 일제강점기와 전쟁의 상흔을 간직한 군산 신흥동의 산동네가 예술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지역 예술가와 주민들이 뭉쳐 마을의 예술을 담아 골목마다 활기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에는 골목잔치를 열기로 하면서 마을 곳곳에 훈훈함이 묻어납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하늘에서 바라본 말랭이 마을. 지붕이며 담벼락이 물감을 뿌려놓은 듯 형형색색 화사함으로 물들었습니다. 좁은 길을 따라 오르다 보면 갓빚은 막걸리가 코끝에 알싸하게 와닿고 골목을 돌면 금방이라도 어느 집 아이와 부딪힐 것 같은 푸근함이 묻어납니다. 주택가 한 귀퉁이에 들어선 소박한 책방도, 예술가의 손때가 묻어나는 고운 한복도 이 골목에는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직접 베어 만든 알록달록 공예품은 이제 소일거리가 되고 때론 용돈벌이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날마다 나오니까 밥만 먹으면 나와요. 그래갖고 바빠요. 이 동네 노인네들 다 바빠가지고 그냥 여기 오면 여기 끼고 하루만 안 나오면 궁금해서 그냥 여기를 와야 돼요. 그게 좋아요. 동료들하고 재밌게 지낸다는 것이 첫째는 좋고요. 또 좀 노인들 이제 또 예방도 또 건강 예방도 되고 한 게 그냥 마음 편히 지내요. 우리 그것도 안 나오면은 또 궁금하고 그런 점에서 즐겁게 하고 있어요. 일제강점기와 전쟁의 상처를 겪은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 터를 잡던 보잘것없던 산동네 골목길은 착공한 지 6년 만에 예술을 품은 공간으로 수놓아졌습니다. 해방 이후 800가구가 모여 살던 이곳은 이제 50가구밖에 남지 않았지만 예술가와 마을 주민들의 땀방울이 맺어낸 결실입니다. 6개 팀 9명의 예술가들이 레지던스 형태로 마술과 한복, 그림 등 예술활동을 하면서 마을의 주체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 날 골목잔치를 하거든요. 그때 저희들이 한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입혀주고 하려고 저희들이 뭉쳤었는데 그런 활동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골목잔치도 할 수 있고 이런 공간을 편안하게 쓸 수 있어서 저희한테 정말 큰 도움 돼요.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는 골목잔치가 열리고 막걸리 체험이며 이야기가 있는 전시관, 작은 영화관은 이 마을에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2022년 2월부터 전시 체험시설로 운영되어 현재는 매월 3,000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고요. 군산시 원도심의 인근 시간여행 마을과 연계하여 향후 조성 예정인 월명산 전망대 등과 연계해서 체험과 전시를 동시에 경험하는 관광 명소가 될 거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시간여행 마을과 월명산, 중간쯤에 자리한 말랭이 마을. 마을 곳곳이 전시장이고 골목골목 활기가 돌면서 작은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승용차가 앞서 달리던 승합차를 들이받아 승합차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오늘 오전 5시 25분쯤 익산시 목천동 목천교차로 인근 전주 군산 간 도로에서 앞서 달리던 승합차를 뒤따라오던 승용차가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승합차 운전자 60대 A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5톤 트럭이 도로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50대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전 11시 45분쯤 하멸읍 한 도로를 달리던 5톤 트럭이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후 뒤집혔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운전자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후배가 사는 아파트 현관문에 폐쇄회로 TV를 설치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익산경찰서는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주거침입 미수 혐의로 20대 A씨를 조사 중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5시쯤 B씨 자택 현관문에 CCTV를 설치하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는 등 침입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B씨와 함께 일하는 병원의 선배 의사로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익산의 한 고등학교 영양사가 SNS에 학생을 비하하고 욕설하는 글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관계자와 전북도 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내 한 고교 영양사 A씨는 자신의 SNS에 욕설과 비하성 단어를 사용한 글을 급식대 사진과 함께 올렸습니다. 현재 글은 삭제된 상태입니다. 학교 측은 논란과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한 구두 경고 등 후속 조치와 교육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283명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위중증 환자는 144명, 사망자는 10명입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58명이며 전주 188명, 군산 43명, 익산 92명 등입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정읍 벚꽃축제가 4년 만에 열립니다. 정읍 벚꽃축제는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정읍천 벚꽃로에서 펼쳐지며 개막식은 다음 달 1일 열립니다. 정읍천 벚꽃로는 정읍 나들목 사거리부터 상동교까지 4km 구간으로 해마다 봄이면 2,000여 그루의 벚꽃이 피어 장관을 이룹니다. 벚꽃축제는 코로나19 여파로 열리지 못했으며 4년 만에 대면 행사로 열리게 됩니다. 남원시의회가 시가 제출한 추가 경정예산 827억 원 가운데 203억 원을 대규모 삭감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시의회는 오늘 열린 본회의에서 시가 제출한 현안 사업 예산 드론 레저 스포츠 스타디움 건립비 100억 원, 드론 홍보 전시관 조성 부지 매입비 60억 원, 경항공기 비행장 활성화 사업 부지 매입비 10억 원 등 모두 203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한편 최경식 시장 취임 직후인 작년 하반기의 추경에서는 전체의 40%가량인 518억 원이 삭감되기도 해 이런 예산 삭감의 배경에 시의회의 최 시장에 대한 반감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경식 남원시장이 취임 이후 단 한 번도 업무 추진비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지난해 7월 당선 이후 업무 추진비를 남원시청 홈페이지에 한 차례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남원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에도 위배되며 행정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공표가 이뤄져야 합니다. 한편 도내 14개 시군 단체장의 업무 추진비 내역을 한 차례도 공개하지 않은 지역은 남원시 단 한 곳뿐입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윤재윤입니다.
진호건 전남도 의원과 연합청년회장 등 곡성군 관계자 40여 명이 오늘 청년시청을 방문하고 벤치마킹에 들어갔습니다. 진 도의원은 익산 청년시청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 청년의 니즈에 따라 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며 청년들의 종합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서천군과 완주군 등도 익산 청년시청을 다녀간 바 있습니다. 군산 예술의 전당이 개관 10주년을 맞아 다양한 기획 공연을 마련했습니다. 다음 달 18일 심청전을 현대적으로 재구성한 전북 도립국악원 창극단의 호랭이가 답상 물어갈 뺑파야가 공연됩니다. 이어 다음 달 19일에는 EBS 모여라 딩동댕의 공개 방송이 3차례 진행됩니다. 이들 기획 공연은 무료이며 자세한 사항은 군산 예술의 전당 누리집을 참고하면 됩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한국전력공사 군산지사와 월명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군산 시니어클럽이 아름다운 이웃사랑에 참여했습니다. 빗들인 반찬봉사 활동 협업에 나서면서 관내 결식 우려가구 10가구에 따뜻한 음식을 배달해 행복과 희망을 전했습니다. 익산시 어양동의 맛집들의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달빛에 구운 고등어와 우돈상회 본점이 정기 기부를 통해 착한 가게에 선정되며 지역 나눔 실천에 앞장섰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군산은 대체로 맑으며 14도까지 낮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내일 16도까지 낮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최고 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